부자 연예인들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심리학적 이유,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미 수십억,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에 빌딩이 있고 최고급 슈퍼카를 타며 평생을 써도 남을 돈이 통장에 찍혀있죠. 그런데 왜 뉴스에는 끊임없이 톱스타들의 탈세 소식이 들려오는 걸까요? 대중은 분노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렇게 돈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미 부자인데 욕심에 끝이 없구나. 하지만 심리학은 이 현상을 단순한 탐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탈세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인간의 뇌가 보상을 처리하고 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교한 시스템 오류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이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 인간의 심리가 성공이라는 마약에 취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덕적 회로를 마비시키는지 그 내막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세는 정말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심리적 기로에 섭니다. 식당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할인을 제한할 때, 혹은 중고거래를 하며 세금 생각을 지워버릴 때 우리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국가나 세무서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구체적인 개인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여깁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이 모든 탈세의 시작점이 됩니다. 연예인들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첫 번째 심리학적 기제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뇌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행복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연예인들에게 세금은 사회적 기여가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돈을 빼앗기는, 생사를 베어내는 손실로 인식됩니다. 수입이 100억 원인 연예인에게 40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뇌는 나는 여전히 60억 부자다 라는 사실에 안도하기보다 내 돈 40억이 공중으로 분해되었다는 극심한 상실감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연예인은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직업적 불안감을 늘 안고 삽니다. 지금 이 돈은 내가 젊음과 건강을 갈아 넣어서 만든 내 몸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하죠. 이때 뇌의 공포 담당 기관인 편도체는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뇌는 비이성적인 방어 기제를 가동하게 되고 결국 탈세라는 무리한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합리화의 단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가치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야만 하죠. 탈세를 하는 연예인은 스스로를 부정직한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부정직한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관리야. 내가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제대로 쓰지도 않잖아.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만 타깃이 된 거야.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부딪힐 때 행동을 고치는 대신 신념을 바꿔버립니다. 탈세라는 행동을 멈추기보다 이 세금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는 식으로 논리를 조작하는 것이죠. 뇌는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쪽이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비겁한 선택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개념은 특권의식과 권력의 심리학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은 정말 변할까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폴 피프 교수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실에 세 사람을 모아놓고 무작위로 한 명에게 팀장이라는 권력을 부여한 뒤 접시에 쿠키 5개를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씩 먹고 나면 2개가 남죠. 이때 누가 마지막 남은 쿠키를 먹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권력을 가진 팀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며 무례하게 쿠키를 먹었습니다. 성공은 인간에게 나는 규칙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사회적 기여가 크니까 일반적인 잣대를 적용받는 건 억울하다는 보상 심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규정을 위반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이 주는 자아 팽창이 도덕적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역설적인 심리인 도덕적 면허 효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연예인이 탈세를 저질렀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그 선행이 오히려 악행의 발판이 되었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계좌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 계좌에 예금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예금이 어느 정도 차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면허를 획득했다고 느낍니다. 나는 지난달에 1억을 기부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 좀 줄이는 건 내가 쌓은 도덕적 점수로 상쇄할 수 있어. 이건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평소 쌓아온 선행과 좋은 이미지가 본인에게는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된다는 심리적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챔버 효과와 피드백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주변의 객관적인 피드백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지만 거물급 스타가 되면 주변에는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예스맨들만 남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도 주변에서는 그건 절세 기술입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라는 달콤한 말만 들려줍니다. 자신을 객관화해줄 거울이 사라지면 자기중심적 편향은 극대화됩니다. 비판이 차단된 환경에서 탈세는 유능한 컨설팅으로 포장되고 연예인은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틀릴 리 없다는 확신과 그리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결합할 때 인간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는 단순히 돈이 더 필요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잃는 것을 못 견디는 손실 회피 심리, 성공이 주는 특권의식, 선행으로 악행을 덮으려는 도덕적 면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인지부조화가 얽히고 설킨 결과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심리적 취약점이 극대화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작은 이익 앞에서 나 하나쯤이야 혹은 나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커질수록 더 엄격해지는 심리적 정직함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겸손함이 우리를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